반갑습니다. 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삼청당 제약 주주님들, 제가 어제 주주님들한테 약속했죠. 제가 이 삼청당 제약 지구 끝까지 IR 담당자하고 전화를 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,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.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딱 영상을 찍으려고 이제 통화 내용을 또 담아야 되니까 이제 한 아침 9시 부터 한번 좀 전화 몇 번 해 보고 한 5번 그때 해 보고 이제 밥 먹고 와서 전화해 보고, 그리고 지금도 1 시간 넘게 지금 받을 때까지 전화를 드렸는데 지금 전화를 받지 않고 계세요. 그래서 제가 내일도 전화를 해 보고 그다음 날도 전화를 해 보면서 이 주주님들의 궁금한 점들 제가 끝까지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같이 한번 알아볼 내용은 앞으로의 블록딜 상황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, 이 아일리아 가처분 신청과 그리고 신청자님의 질문 제가 하나 둘씩 담아두고 있으니까 그 분도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많아요. 이 리제넬론이 어제 신고가를 갔거든요. 이 리제넬론이 어떤 기업이냐면 이 아일리아 오리지널 제약사입니다. 근데 이제 리제넬론이 신고가를 간 게 이 아일리아 때문에 신고가를 갔고, 삼청당 제약을 비롯한 이 시밀러 기업들의 이 성장이 끝났다 막 이런 찌라시가 도는데, 제가 상세하게 이야기를 드릴게요.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삼청당 제약의 이 제약이 아일리아 약인 이 PFS에 대해서 함께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도 중요한 만큼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큰 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같이 바로 알아볼까요? 이 보시는 것처럼 어제 이제 블록들의 상황에 따라 현재 주가가 가라앉았는데요.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좀 같이 함께 보시면 이렇게 지금은 제가 좀 계속 확인해 보고 있는데 공시가 따로 나오진 않았습니다. 이제 금요일 종가에 5% 할인된 가격인 이 첨은단가 보이시죠? 15만 575원을 25만 주를 현재 매도를 걸어놨고, 이 매도 물량이 어제 나왔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약 376억이 이제 소비가 됐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, 아직 우리가 주의할 점은 25만 주가 남았다라는 것을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현재 이 계획대로 이 블록딜 가격 낮추면서 단가도 잘 맞추고 있고, 물론 이 블록딜로 인한 이 주가가 빠지는 부분은 저도 마음이 아프고 주주님들도 속상하지만 이 삼창당 제약이 자사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만큼 여기에 있어서 이 잘 챙기고, 그리고 공장 증설, 그리고 아일리아에 대한 에스페스에 대한 소식이 좀 들려주기를 원하고 있어요. 그쵸 주주님? 그리고 댓글 중에 이제 시청자님이 이야기를 남겨줬습니다. 제가 오늘 진짜 정말 1시간 넘게 아까 지금 통화를 계속 걸어보고 아침에도 계속 전화해보고 밥 먹고 와서도 전화를 해봤는데 이 전화를 받지 않고 계셔서, 그리고 어제 굉장히 바쁘신지 막 뛰어다니셨거든요. 제가 전화를 했을 때. 그래서 제가 내일 그리고 내일 모레까지 지속적으로 전화를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면 이 시청자님처럼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. 이제 IR 자료에 또 나왔었죠. 이제 IR에서도 이제 2분기 내에 미국과 그리고 프랑스 계약은 물론 이 에스페스 관련해서 우리가 좋은 소식 들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근데 에스페스 관련해서는 이야기를 들어줬어요. 이게 비생동 이제 비동등성 시험이어가지고 따로 공시는 안 해도 되고, 이 동등성만 맞추게 되면 우리가 특허가 만료됐을 때 약을 팔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임상을 진행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겠죠. 여러분들 이해되셨죠? 그래서 임상에 대한 이 결과가 과연 언제쯤 나올지 잘 계획을 짜고 있는지 그런 여부를 제가 전화를 해서 여러분들 궁금증 해결해 드리고,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2분기 내에 아일리아 계약 가능성에 대한 이 부분이 이야기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, 여기에 대한 부분 제가 이 봤을 때는 정말 나올지 안 나올지는 확신은 드릴 수는 없어요. 하지만 우리가 꼭 참고를 하셔야 되는 것은, 이제 제가 이 삼청당 제약을 비하하고 싶은 게 아니라 아직 블록딜에 대한 25만 주가 남았다는 부분과, 그리고 오늘 비롯한 이 6월 안으로 이 나오지 않을 경우, 계약이 나오지 않을 경우 실망 매물에 대한 부분을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거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현재 주가도 이 아일리아와 에스페스 관련해서 기대감으로 상승했던 거지, 만약 여기서 계약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다 하면은 실망 매물이 나와서 주가가 또 크게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점이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이제 삼청당 제약이 이제 리제넬론이 어제 신고가를 딱 갔거든요. 보이시죠? 신고가를 딱 가면서 이 아일리아로 현재 지금 재패를 하고 있다. 바이오시밀러 기업들 출연 못한다라는 이런 찌라시가 좀 돌고 있습니다. 그런 문제 전혀 아니고요. 이 리제넬론이 어제 주가가 올라간 이유는 이 엔비디아가 주가가 좀 떨어지면서 다른 쪽으로 수급이 몰린 경향과 그리고 리제넬론하고 이 파트너사가 있습니다. 브리스톨 마이어스 이 스키브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간세포 암종에 대한 혈전 이 색정증의 임상 시험이 3상이 완료가 됐고 여기에 대해서 승인된 전망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 기대감으로 상승한 거지 이 아일리아하고는 크게 연관된 게 없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해되셨죠? 즉 다른 약에서 이 감세포 암종에서 3상에 대한 좋은 이야기가 나와서 주가가 올랐던 거지 아일리아에 대한 영향으로 주가가 올라간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정말 많이 공부를 했잖아요. 저도 이제 정말 이제 제가 의사가 된 거 마냥 그러고 싶은데 이제 제가 정말 이 특허가 어떻게 회피가 가능하고 어떤 부분에서 유리한지 지속적으로 파헤쳐 봤습니다.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이 IR 담당자님하고 전화를 하면서 좀 우리가 궁금증 해결할 준비를 하고 있고 현재 좀 이야기 같은 거를 제가 좀 많이 좀 수집을 해봤어요. 이 아일리아 가처분 신청이 좀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. 근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파헤쳐 보니까 셀트리온, 암젠 그리고 독일 기업이랑 이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이 PTAB라고 이제 이게 뭐냐면 특허 침해 가처분 좀 신청을 됐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이유가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이 865 특허에 대해서 막히면서 이 현재 특허를 침해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가처분 신청이 됐다라는 거 우리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런 부분에서 삼청당 제약도 솔직히 말하면 위기를 좀 느낄 수 있어요. 그쵸? 삼청당 제약 측에서 이런 부분, 이 소송에 대한 부분 잘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그런 부분도 궁금하고 네, 만약에 여기서 문제가 걸렸다면 이런 이슈가 나왔음에도 자사주를 매도할 일이 없다라는 거죠. 여러분들 이해되셨죠? 그러면 우리가 이 에스페스 관련해서 임상을 진행한다고만 공시를 했지 삼청당 제약은 이 고용량에 대한 이 아일리아 시밀러를 준비하겠다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 한 가지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는 것은 시밀러 기업 중에 삼청당 제약뿐만이 PFS 특허 보이시죠? 딱 약 보이시죠? 여기 주사기 안에 약물이 있는 건데 이 PFS 특허는 물론 그리고 유럽 독점 계약 그리고 캐나다 계약, 일본 계약까지 한 기업이다라는 게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. 왜냐 다른 글로벌 제약사들도 이 약이 나가려면 특허 자체를 굉장히 진짜 막 엄청 잘 살펴보셔야 돼요. 그쵸? 우리보다 더 잘 알 거예요. 왜냐면 현지에 계시는 분들이니까. 근데 이런 부분에서도 삼청당 제약하고 독점 계약을 했다. 삼청당 제약만에 이런 유리한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. 여러분들 이해되셨죠?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 정말 궁금하니까 제가 IR 담당자는 아니더라도 제가 이제 기업으로 가가지고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 꼭 풀어드리도록 할게요. 약속.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삼청당 제약의 이 제품을 어디서 갖고 왔냐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는데요. CPHI라고 있습니다. CPHI가 뭐냐면 이제 세계 제약 전시회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여기서 삼청당 제약의 이런 약물이 등록이 됐다라는 거죠. 뭐 이제 상품화로 나간다라는 부분보다는 우리가 이런 기업,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어.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전시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. 근데 이런 부분에서 삼청당 제약만이 EPFS와 바이알 관련해서 등록한 만큼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가 좀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차트 상황을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드리자면 제가 삼청당 제약 같은 경우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간 잘 돌파를 해준 만큼 추가적인 이 힘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. 보이시죠? 이건 딱 돌파를 나오면 딱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돌파를 하고 주가가 좋은 움직임을 나타내 줬습니다. 그래서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 구간을 이야기 드렸죠. 이 구간 왜냐? 5일선하고 이격이 많이 벌어진 만큼 여기서 주가가 밀리게 될 시 우리가 주의를 1차적으로 주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 5일선 지지를 못 받고 주가가 하강하게 될 시 이런 부분도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.
현재 주가 만약에 밀리게 된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매물 라인과 그리고 11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죠. 11선 지지 딱 받고 이 구간에서 지지 받고 주가가 딱 형성된 가정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, 형 가정에서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소화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힘을 받고 올릴 수 있느냐, 그런 여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아니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힘이 나오지 않더라도 이 구간 안에서 지속적으로 횡보하는 그림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. 여기서 횡보를 하다가 계약 공시가 나와주면 추가적인 힘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 포인트로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, 만약에 이 구간마저 이탈이 나오게 될 시 여기에 대한 부분이 좀 격차가 큽니다. 하방 압력이 좀 강해질 수 있어요. 그래서 여기에 대한 21선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이 구간까지 봤을 때 하방 압력이 강해질 수 있고, 이 격차가 큰 만큼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주의를 하셔야 될 수도 있다라는 것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식이라는 거는 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, 여러분들? 주가 우리 사서 쫙 올라가는 것도 수익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대응을 잘 해야 되겠죠.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지지 라인들 꼭 한 번씩 눈여겨 좀 봐주시고, 그리고 우리가 추가로 주의해야 될 거는 아직 25만 주에 대한 블록들이 남았다라는 것과, 그리고 두 번째 추가적으로 6월 달 안으로 이 아일리아 관련해서 소식이 안 나올 경우 실망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것도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이해되셨죠?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가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, 이 구간 다시 돌파하면 여기 구간까지 기대해 볼 수 있고, 만약에 이탈이 나오게 된다 하더라도 이 구간까지 오면서 이 구간 안으로 주가가 좀 횡보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오늘 삼청당 제약 내용 같이 함께 알아봤고,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